손가락 끝을 보세요. 모래알보다 작은 점을 상상해보세요. 건강한 성인을 죽이기에 충분한 펜타닐 양이 바로 그 정도입니다. 이건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통계입니다. 펜타닐은 원래 다른 치료법이 효과가 없는 암 환자들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모르핀보다 약 100배나 강력합니다. 100배라는 수치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물질이 혈류에 들어가면 뇌는 극도의 쾌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호흡 신호를 차단합니다. 환자는 고통에 몸부림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죽음은 마치 꿈처럼 보입니다. 경련도 비명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있으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몇 시간 후에야 알아차리고 때로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펜타닐로 사망한 미국인의 수는 베트남 전쟁 전체 사망자 수보다 많습니다. 단 한 나라에서만 매일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물질만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무서운 건그들 대부분이 전형적인 거리의 마약 중독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집도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술 후에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펜타닐은 나이 재산 거주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뇌는 예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펜타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펜타닐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찰관들에게도 위험합니다. 경찰관들은 흰색 가루가 든 봉투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의식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사나 알약 복용 없이 단지 손가락이 봉투를 스치기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물질은 피부를 쉽게 통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입자 몇 개만으로도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가루를 압수할 때는 독극물 취급 시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인체 피부는 이 물질에 대한 장벽이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의료용 젤보다도 빠르게 피부를 통과합니다. 진통 패치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패치는 의도적으로 물질을 혈류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범죄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펜타닐 가루는 편지엽서 심지어 아이들의 그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봉투를 열어 가루를 흡입하는 사람은 자신이 치사량을 흡입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세관 직원들은 이러한 소포를 일반 소포와 거의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체부들이 소포를 분류하다가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소포를 풀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응급구조대는 긴급히 대응 절차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 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방호복을 착용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입니다. 미국에는 사람들이 낮에 허리를 굽힌 채 거리를 배회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넘어지지도 않고 비명을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도 한가운데서 이상한 자세로 굳어있을 뿐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에 뒤돌아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이들은 아프거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펜타닐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이 물질은 특수한 종류의 마비를 일으켜 걷는 동안 몸이 구부러지고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서 있다가 깨어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출입이 금지된 동네도 있고 경찰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상점과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약국과 주사기 판매소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미국 주요 도시 지도에 표시된 실제 주소들입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어떤 도시들은 학교 교과서보다 과다복용 해독제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해독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거리에서 죽어가고 아무도 제때 구조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 구급대원들은 하룻밤에 같은 주소로 수없이 출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3번이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쓰러집니다. 그들은 번번이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납니다.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런 일이 외딴 빈민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 주택가 학교 놀이터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저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아직 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펜타닐은 1962년 모르핀보다 순도가 높은 대체제로 개발되었습니다. 벨기에의 한 과학자는 안전한 진통제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반세기 후 자신의 발명품이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주요 수술 시에만 엄격한 의료 감독 하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용 패치와 정제 형태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제약회사들은 의사들을 통해 이 패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허리 통증부터 치통까지 온갖 증상에 펜타닐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항상 공개적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었고 때로는 학회 참석이나 고가의 선물 제공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지자 여러 대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독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방전이 떨어지자 그들은 불법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펜타닐은 다른 어떤 약보다 저렴했습니다. 오늘날 불법 펜타닐은 주로 아시아의 비밀 실험실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우편을 통해 상품 속에 숨겨서 밀반입합니다. 작은 소포 하나에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의 펜타닐이 들어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온라인 상점에서 온 평범한 소포처럼 보입니다. 판매자들은 펜타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물질에 펜타닐을 섞습니다. 구매자는 자신이 무엇을 받는지조차 모릅니다. 익숙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첨가물이 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펜타닐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펜타닐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물질은 뇌를 심각하게 변형시켜 금단 증상이 나타난 지 1년이 지나도 익숙한 냄새나 장소만 봐도 갈망이 되살아납니다. 펜타닐 금단 증상은 단순히 몸이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며칠 동안 지속되며 신체는 말 그대로 미쳐버립니다. 통증부터 장열감 등 온갖 고통이 극심하고 어떤 완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재발합니다. 의사들은 뇌의 동일한 부위에 작용하지만 행복감을 유발하지 않는 특수 대체제를 사용합니다. 이는 갈망을 줄이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만수개월 때로는 수년 동안 복용해야 합니다. 펜타닐 역시 중독이지만 관리할 수 있는 중독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합니다. 혼자서는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변에 누군가가 필요하고 밤에 몰래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회복 이야기는 적절한 순간에 외면하지 않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펜타닐은 이제 완전히 다른 물질로 위장하여 판매되는 알약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도해보기로 동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웃 콜마감 힝역시스장 동료의 이야기입니다. 딱 한 번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것은 당신이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